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팔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표를 통해서 팔품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태어난 월을 팔품으로 나누어서 당령을 정하는 법까지 수업을 이어서 했고요. 그리고 방국이나 절기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 이 당령으로 오는 지지 속에서부터 우주의 기운으로 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네 개로 이 팔품을 묶어봤습니다. 자, 기억하시리라고 믿고요. 자, 이번에는 팔품의 조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어서 병약용신으로 한번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품의 조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체와 용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최소한 이 조화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축품이라 그랬어요. 자축품은 당령이 뭐예요? 자축품의 당령은 개수가 당령이에요. 어, 자, 자축품, 자축월령에 태어난 사람은 이 개수가 하늘에서 품수 내려져서 이 개수를 당령으로 쓴다. 자축월. 그것이 자월 동지부터 소환 대한까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의 이 체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본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이 용, 그쵸? 이 흐르는 물에 용을 유지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금생수가 되어야 된다. 금생수가 되어야 이것이 이 조화가 맞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자축월의 개수이기 때문에 축중의 신금인 금생수로 이 개수가 흘러야 된다. 경금으로 금생수에서 비처럼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다. 땅속에서는 윤택할 정도의 물만 필요하기 때문에 신금의 금생수로 충분하다. 그래서 금생수. 그러니까 요때의 개수가 당령인 사람은 신금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체를 갖춘 개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체를 갖춘 개수. 신금의 본체를 갖추고 있는 개수이어야만이 이 개수가 계속 땅속에서 흐를 수 있고 습기를 계속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은 결국은 우물 역할 같은 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물기운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쵸? 네,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 신금의 금생수가 없으면 이 개수는 땅속에서도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땅속이라고 다 물이 흐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신금을 체를 이 개수의 본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개수는 용으로서 쓰임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금생수로.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식형 인재다. 그것도 특히 인문 지식형, 그렇죠. 문과형, 인문 지식형 인재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묘진품이에요. 그 묘진품은 뭐예요? 입춘절기부터 경칩절기까지, 춘분 전까지 45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간목의 기품을 받고 태어나서 간목이 당령이다. 그렇죠? 간목이 당령인데 이 간목은
절기상 땅 속에서 얼어있던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로 쭉 뻗어 올라오는 기운이죠. 그렇죠? 쭉 올라오는 기운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용이 이렇게 정말 무럭무럭 줄기로 자라서 올라올 수 있게끔 뭐가 본체가 있어야 돼요. 수생목의 본체, 이 체의 본래의 체를 있게 해주는 본체, 그렇죠? 그게 수예요. 수. 그래서 간목이 당령인 사람은 개수가 있어야 된다. 개수가. 개수가 없으면 개수가 말라버리거나 개수가 없으면 이 간목은 올라올 수가 없고 반듯하게 쓸 수가 없어요. 립을 할 수가 없어요. 간목은. 수가 있어야만이 반듯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봄의 계절이면서 또 봄의 계절이고 그리고 목이 생명력을 뜻하면서도 생기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의 지혜의 본체를 가지고 수생목을 받고 있으면 이 지혜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체질 같은 그런 품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목의 당령이 개수를 갖추고 자기 체를 지킬 수 있는 개수를 갖추고 있으면 이 지혜를 통해서 간목의 수생목이 되어서 이 간목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쭉 따라 올라오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형 인재다. 그러니까는 뭐야? 교육형 인재라는 것은 뭐예요? 배우고 익히는 거를 좋아한다. 공부하는 거를 좋아한다. 학교를 좋아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자질을 타고났으니 적성 또한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진품이에요. 묘진품은 을목이 당령이죠. 그래서 춘분부터 고구 청명까지 고구까지 이 을목이 당령인데 그럼 이 을목의 본체는 뭐냐? 이 을목의 본체는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이 을목은 수생목보다 목생화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목생화를 통해서 얘가 을목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서 간목이 올라올 때는 수생목이 필요하지만 이미 수생목으로 올라온 간목에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 을목은 화를 보는 것이 더 급해요. 그래서 화를 통해서 오히려 체로서 화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당령은 체가 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이 줄기로 나와서 이 을목으로 퍼져나가는 이것들은 병화라고 하는 세상이나 조직을 만나야만이 무성해질 수 있어요. 무성하게 끝까지 꽃피고 잘 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경금으로 결과를 얻어서 신금의 종자가 되는 것이 을목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병화를 채로서 쓴다. 그래서 을병의 목생화가 되어 있는 이런 여름에 이런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조직형 인재다. 조직형 인재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축,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 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묘진, 그 다음에 사오품, 여기가 이제 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병화를 만나야 채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4, 5월에는 병화가 당령이죠. 이 병화는 목적이 뭐냐면 목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을목을 무성하게 길러내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이 병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병화는 을목을 만나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이 을목은 바로 병화의 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체는 을목이 된다. 그래서 병화는 을목이 있어야 자기 체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병화는 을목을 만나야, 근데 을목은 병화를 만나야 병화로서 체를 삼아야 자기가 번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미월에 태어나면 오미월에 태어나면 정화가 당령이죠. 정화의 기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의 체는 정화가 유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화는 정화는 간목을 만나서 목생화를 받아야 돼요. 간목의 목생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간목의 목생화를 받게 되면 이 정화는 이 간목의 본체에 의해서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이 정화는 계속 불타오를 수가 있는 거죠. 화라고 하는 용은 불타오르고 퍼지고 번지는 거니까 그러려면 간목의 목생화가 돼야 된다. 이때 목이 없으면 이 불은 꺼져요. 그래서 번져 나가고 화로서의 용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용의 역할을 화로서 이 역할을 채용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본체인 간목을 만나야만이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꽃을 계속 꺼지지 않게 열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이것은 기술 지식형 인재가 된다. 기술 지식형 인재. 그러니까 계속 간목이라고 하는 배우고 익힌 그 지식을 어, 정화가 채로서 간목을 씀으로 해서 만물을 말리고 가공해서 뭔가 이과적 성향으로서 기술이나 과학기술 쪽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연구하는 기술 지식형 인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미 그리고 이때 이제는 오미월은 4,5월하고 오미월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4,5월은 병화가 당령이지만 오미월의 오는 정화가 당령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음이 생기는 기운이다. 그래서 오미 신유 월령 여기는 이제 가을이 된다. 가을. 그렇죠? 가을. 자, 그래서 신유품에는 하늘에서 기품이 경금이 품수되는 거죠. 경금이 하늘에서 하늘의 기운이 경금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경금은 토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생토 토생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토보다 더 정화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화가 목생화를 받은 간목의 목생화를 받은 이 정화가 그쵸? 기토 미중의 기토에 화로 역할로다가 이렇게 불씨를 쫙 품고 있으면서 이 경금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추나무도 대추나무에 대추도 열리고 땅속에서 감자 고구마도 열리고 사과배도 열리고 이렇게 뭔가를 다 딱딱하게 형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화가 여름에 화가 짙게 화가 열작용을 잘해서 이것을 바로 화급금을 하면 다 녹아버리고 숙성이가 되니 화생토 토생금으로 토에서 미중에 기토에서 잘 숙성해서 이렇게 경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형 인재예요. 기술력. 직접 기술을 하는 엔지니어 쪽. 의사. 직접 수술 도구를 갖고 있는 의사.
엔지니어, 그다음에 뭐 연예인이라든가 예체능 이런 쪽도 다 이 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 기술 지식형 인재가 기술형 인재로 이렇게 가을에는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때는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죠. 그래서 예체능, 그다음에 의사, 의료, 엔지니어 이런 쪽이 다 이 가을, 오미, 신유월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적성이 여기에서 다 연결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술품하고 해자품이에요. 그래서 유술품은 신금이 당령이고 해자품은 임수가 당령이에요. 그래서 유술품은 이 신금은 이제는 완성이 다 된 거잖아요. 그쵸? 어, 경금에서 정화로 완성이 다 돼서 신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이 신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신금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찬기운을 만나가지고 이 신금이 단단하게 아주 가치 있게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채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토생금이 아니라 금생수로서 이 임수로서 이 참기운으로서 오히려 신금을 그 쓰임을 있게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신금이 작지만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찬 기운. 그렇죠? 그다음에 물에다가 담금질을 해서 이 정화해서 녹은 경금을 신금으로 완성시키면서 물에다 담금질을 하거나 찬 기운으로서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신금경금이 서리와 눈이잖아요. 이 서리와 눈이 되어야 될 겨울에 태어난 경신금들이 임수가 없으면 이게 자기 체를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비가 돼버려 가지고 자기 형체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겨울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신금은 찬 기운으로서 눈과 서리처럼 자기의 모양을 지키고 단단하게 자기의 그 쓰임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임수로서 체를 삼아서 금생 상생상극으로는 신금의 기운이 설기되지만 상대적으로는 이 임수의 찬 기운이 있어야만이 이 자기의 체를 지킬 수 있다. 이게 본체로서 자기의 금으로서의 그 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하고 이 신금 두 개는 을목하고 신금은 음간이지만 오히려 얘는 목생화로 설계될 때 더 강하고 신금은 금생수로 설계될 때 더 강하다는 기의 이치를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6월 추분부터 일음이 밖으로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요것이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자월이 되면은 이 해자품은 임수가 당령이죠. 임수가 당령이니 이 임수는 이 찬기운을 임수의 찬기운을 찬기운으로서 자기의 그 찬기운을 지키려면 신금의 찬기운의 신금의 금생수를 받아야만이 이 임수가 얼어붙을 수 있다. 꽁꽁 얼어붙어서 이것이 겨울에서 유금지처를 지킬 수 있다. 자기의 용도를 이렇게 지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임수가 얼어 있는 것도 자기의 역할이지만 또한 흘러서 또 바다나 강이나 호수처럼 흐르는 것도 또 임수의 역할이고 또 화를 만나서 기체가 돼서 양기운에 의해서 허공으로 기체가 돼서 구름이나 그다음에 비우박이 비나 비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희용제의라고 해서 각각 이렇게 조화를 갖춘 요 상태에서
세 개의 세 가지의 다른 오행들의 그 필요한 오행들을 갖추고 있게 되면은 이 임수 신임의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요거 다음에 여기서 정화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기체도 될 수 있고, 신임을 만났으니까 얼어붙었으니까 또 정화를 만나면 이게 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희용제요를 또 찾는 방법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일단 조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당령의 체를 지키는 것이 조화다. 그래서 금생수가 돼야 되고 수생목이 돼야 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목생화로 설기가 돼야지 체를 지킬 수 있고, 여기서는 양간이지만 음간에 또 생조를 봐줘야 자기 체를 지킬 수 있고, 여기서는 목생화로 이 정화의 열을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유지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경으로서 하급금을 통해서 이 경금을 재련시킬 수 있고 쓸모있게, 그리고 재련된 신금은 또 금생수를 통해서 이 임수의 찬기운에 의해서 또 자기의 체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수는 신금의 찬기운에 의해서 금생수로서 자기의 임수의 찬기운의 체를 또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본체의 그 체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선 병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월령이 뭔지 알죠? 월지에 있는 지장간, 그렇죠? 월지 지장간을 얘기해요. 월지 지장간은 뭔가요? 그렇죠?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인월이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지장간 뭐예요? 무병갑. 이것이 월령이에요. 이것이 월령. 그래서 월지에서 명령받은 거죠. 월령. 월에 하늘에 월령을 받은, 명령을 받은 곳 월령이에요. 원래는 월령용사 지신이죠. 그래서 그죠? 월령 용사, 그죠? 지신. 네, 월령용사 지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월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용사 지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용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용사라고도 하고, 이게 각양각색으로 불러요. 그래서 용사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명령 월에다가 하늘에서 월에 령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일사자, 직업, 너의 임무로 써야 될 용이 지신 있다는 거야. 이 신은 뭐야?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이 이 안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월지의 월령용사 지신, 월령을 보고 거기서 적성을 보고 직업을 보고 거기서 격국을 보고 다 보는 것이, 그래서 월령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오행을 본다는 것은 사주에서는 월령의 팔품을 기준으로 먼저 보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팔품을 기준으로 본다. 월령의 팔품을 팔품 즉 뭐야 당령을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팔품은 곧 당령이니까 당령을 기준으로 본다. 이걸 알고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계수. 자, 계수 오행을 이야기하는데 이 계수는 어디에 있는 계수를 얘기한다? 천간에 있는 계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월령 팔품, 팔품을 기준으로 본다 그랬어요. 월령 팔품의 계수는 뭐예요? 자축월령에 태어난 사람들. 자축월령에 태어나서 계수가 당령인 경우를 지금 이야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수는 땅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야 돼요. 땅속에서. 그래서 흐르는 것은 어쨌든 청하고 흐르지 않으면 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수가 만약에 흐르지 않고 있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약은 이게 이제는 계수가 병이 걸렸다. 그래서 계수가 탁하거나 아니면 계수가 습기로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막 이럴 정도다. 그럴 때 약은 청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하게 하는 걸 뭘로 하느냐? 계수의 체는 뭐냐 하면 경금이라는 거예요. 이 경금을 본체로 삼고 금생수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이때는 계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도 안 설고, 그렇죠? 그다음에 탁하지도 않고 맑게 흘러가니까 습기로 하늘에 떠서 태양을 가리지도 않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경금이 약이라는 거예요. 병양용신에서. 그러니까 개수가 땅 속에 있을 때는 병양용신 안 따져도 돼요. 개수는 원래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병양용신을 얘기하는 것은 개수가 천간으로 나왔을 때, 지지에 있지 않고 천간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개수는 땅 속에 있던 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온 거니까 이건 습기예요, 습기. 습기. 땅 속에 있을 때는 물이에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땅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개수가 기체가 돼갖고 천간으로 떠 있으면 이거는 습기다. 그러면 태양을 가려요. 그러면은 우울증 걸려요. 습기로서. 구름이나 습기가 막 자욱하게 낀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거나. 그러면 혼미하죠. 정신이 맑지 않고. 이럴 때는 약이 경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가 떠 있을 때는 경금이 있으면 오히려 금생수가 돼가지고 이 지혜가 비가 돼서 쫙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개수가 경금이 없이 천간에 떠서 태양을 가리고 있거나 농습 습기가 너무 개수가 많아가지고 짙으면은 습기가 너무 짙으면 모든 만물이 썩고 떡잎지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건강이나 정신 상태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죠? 그래서 개수가 농습으로 썩지 않으려면 경금에 금생수로 흐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본체는 사주 원국에 있어야 된다. 경금. 그렇죠? 경금은 사주 원국에 있어야지 운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 별 의미가 없다. 그 원국에 있을 때 이게 좋다. 하지만 뭐 운에서라도 한 번씩 오면 잠시만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 좀 나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 개수의 용은 또 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수가 간목을 보면 쓰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개수의 쓰임이 수생목으로. 그러면은 경금의 금생수로 또 물을 흐르게 할 수 있지만 이 간목을 통해서 수생목을 통해서 이 간목 안에서 여가 돼 가지고 간목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 개수의 지혜를 이렇게 간목에게 전달해 주는, 그리고 간목은 그 수생목을 통해서 쭉쭉 자라나는, 그래서 지식 체계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간목을 통해서 개수는 흐르게 된다. 어, 그래서 이게 개수의 용도예요. 개수의 용도. 어. 개수는 지장간에 있어야 되는데 천간으로 드러나면 경금이 필요하고, 천간에 있으면 병이 되니까 습기로, 그렇지 않으면 간목이라도 있으면 간목을 통해서 지식체계를 전달해주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이 간목을 통해서 이 개수가 흐를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 개수에 대한 거예요. 개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친 거예요. 개수의 병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버틴다는 것은 뭐예요? 버팀목, 그렇죠? 줄기를 세워서 쭉 올라오는 곡직의 기운. 그 다음에 표본, 설립자, 지지로는 임목이잖아. 입춘절기거든요. 법칙, 규칙 등으로 뭔가를 세우는 입자와 인연이 있다. 간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의 애지신에서 인의 성품을 본받은 것이 바로 간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의 본체는 개수였잖아요. 그렇죠? 개수가 있어야 간목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자기가 용도로서의 그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의 수생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혜를 통해서, 그렇죠? 지혜를 통해서 인으로서 정신을 대표하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다. 이 개수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간목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교육자인지 가정주부인지 사업가인지 가장인지 그냥 일반 백성인지 공무원인지 의사인지 이런 종과 DNA, 본을 아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간목이 개수의 체를 만나면 근본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목의 용은 병화예요. 이 간목이 수생목의 본체로서 자기 체를 간목의 체를 지키면은 이 간목의 쓰임은 목생아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에 꽃이 되고 밝음을 전해주는 용도로서 병화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인의예지 신에서 예에 해당하므로 이 배우고 익힌 이런 지식을 밝은 곳에서 밝히니 예로서 형체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올곧은 지혜를 활용한다. 밝게 올곧은 지혜를 밝은 곳에서 잘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개수와 간목을 기준으로 병약 발생은 첫째, 개수는 흐리지 못하고 고여 있어서 썩으면 이것이 바로 병이라는 거죠. 습기로 있어서 곰팡이가 나든 한쪽으로 고여서 흐르지 못하는 것.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본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흐르게 하려면 경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예, 어, 이것을 수다목부라고 한다. 음, 그러니까 개수가 흐르지 못하고 어딘가에 많이 너무 지지에서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이것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어, 목이 간목이 개수의 지혜를 타고 수생목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개수가 흐르지 못하고 지지의 수가 많으면 이 간목이 올라오기 전에 뿌리가 썩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수다목부, 썩을 부자. 이 개수의 습기가 너무 많아서 간목이 썩는다. 그래서 흐르지도 못하고 천간으로는 습기로 작용하고 지지에서는 고여있는 물로 작용하니 간목이 태양도 못 보고 그렇죠? 태양을 못 보니 수생목 목생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이런 사주들 이렇게 타고난 사주들은 유전인자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DNA가 안 좋은 거예요. 수생목이 되어야 근본을 아는 건데 그리고 목생화가 되어야 예의를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개수가 수생목을 하지 못하고 고여있고 썩으면 유전인자가 좋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품질, 품행, 품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개수가 흐르지 못하는 경우.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간목이 있어도 썩게 만들러니 수생목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가 많으니 화를 가려서 짙은 농습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병든 상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다목부. 자, 그 다음에 둘째는 간목이 많으면 두 번째는 개수에서 예, 예, 간목이 많으면 목다수축이 되고요. 또 간목 입장에서 간목 자체가 많아도 목다수축이 돼요. 목다수축이라는 건 뭐냐면 목은 많은데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대1이 적당한 건데 간목 하나에 개수 하나가 있어야 딱 적당한 건데 개수는 하나인데 목이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목이 많아서 수가 수축된 거예요.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기성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다가 수생목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목다수축으로 나무가 큰 대립목이 올라오다가 큰 줄기가 올라오다 썩든지 큰 대립목이 어떻게 밑둥이 썩어서 수기운이 없어서 큰 나무가 쓰러진 거나 마찬가지. 대립목.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예요? 개수가 지혜인데 지혜가 부족한 거죠. 지혜가 가다가 마른 거예요. 지혜가 가다가 말라버린 거야.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목이 많은 것으로 인하고 수가 적은 것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이렇게 솟아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경쟁 심리 이런 것들이 어진 마음, 어질인자의 어진 마음을 어리석게 만든다. 개수가 없어가지고 쪼그라들어서 이런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목이 또 너무 많으면 토세우목이라고 해서 간목은 2개 이상인데 토가 기토 하나만 딱 있다. 이렇게 되면 땅은
작은 땅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 있어서 땅 부족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너무 안에서 엉키고 설키고 너무 밀집되어 있고 땅은 좁으니까 뿌리가 메말라 버리죠. 그러니 이거는 어, 인도 없어지고 어지린에 이게 인도 없어지고 그쵸? 그리고 어, 윤택한 토를 해서 수생목이 제대로 안 되니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넓은 땅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서 약을 삼아야 한다. 이동으로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기준은 우리가 지금 봄에 태어난 경우를 한 거죠. 봄에 태어난 경우를. 그렇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경우 개수는 언제 당령해요? 자월 동지부터 축월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간목당령은 인월 입춘부터 묘월 경치까지. 그래서 개갑 요게 봄이죠. 그래서 봄의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개수가 흐르지 못하면 나무가 썩고 개수가 천간의 습기로 올라오면 또한 농습으로 인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흘러야 되니 그렇게 천간에 떠서 이것이 습기에 작용할 때는 경금을 약으로 써야 된다. 그래야만이 얘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혜가 이어질 수 있다. 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뭐든지 그렇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많으면 자기의 개수의 채를 어떻게 딱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목다수축으로 딱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채가 없으니 이 간목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져서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생목으로 쓰이지 않고 사목으로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면 안 되고 뭐 한다는 거예요. 토목건축 기술을 배우러 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목다 수축이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목이 많으면 토세 우목이라고 했죠. 병을 얘기했을 때 땅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토세 우목으로 목이 닿으면 기토가 기토의 작은 토에 나무가 많으면 살 수가 없으니 이때는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약도 있죠. 간목이 너무 많으면 절지를 통해서 경금으로 절지로 간목을 덜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병약용신에서는 이동으로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약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봄까지 수업을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양용신 수업을 저는 마치게 되면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한 주가 또 남아요. 그래서 고때 이 당령의 희용 제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해서 이번 한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음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